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면 네. 학생들이 일어서고, 예,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그러면 거죠. 이제 학생들 앉고. 네. 그런 거죠.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은 뭐 우리 가족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왈가왈부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고요. 네. 네, 홍광철입니다. 예, 유영입니다. 오늘은 북의 수업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표님 어떤 문제의식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북쪽 많은 영상물들이 있는데 인재와 미래, 인재와 미래라고 물론 이제 북에서 만든 거니까 이제 인재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뭐 좋은 인재를 키워야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여러 장면 중에 김책공대가 잠깐 나오는데. 김책공대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말은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보고 그랬는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은 미처 못 보았었어요. 근데 김책공대 요 영상에서 인재와 미래라는 영상에서 교수가 과학자 김경수 선생. 강의실에 딱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다 기립을 하더라고 일어서더라고. 아, 대학교인데 네, 학생들이 그래서 많아. 네. 그것도 좀 독특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같으면은 예전 대학은 안 그러지만 초중고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뭐 이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데 북에선 거꾸로 선생님이 교수가 인사를 하고 맛인사도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이 인사를 받아. 학생들은 그냥 서 있는 거죠. 네, 교수만 인사를 해. 그래서 야 참 독특하다. 그랬더니 제가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그 사진이랑 올려서 아이 참 독특하다 교수만 했더니 요즘 뭐 세상이 다 인터넷으로 이제 터 있었고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북쪽 사람인 건지 그 사람 탈북자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거는 하나의 북쪽 학교의 전통이다. 문화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초중고 할 거 없이 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라 우리하고 너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쨌든 달라. 그런데 선생이 학생들한테 인사를 하는 건데 존중해 주는 표시인 건데 쉬운 말로 여기 지난번에 그 MBC인가 KBS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구타한다든지 뭐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인사하는 문화면 쉽게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 좀 전에 인사했는데 그 자기가 인사한 사람 두드러 패? 그러다 그게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문화, 대학교인데도 그렇게 인사하는 문화도 독특했고 선생이 인사하는 것도 독특했고. 그래서 유치원부터 따갔죠. 유치원도 그렇게 인사해. 네. 선생님들이 뭐 들어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다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예. 그리고 이렇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그 풍금 치면서 피아노 뭐 이렇게 그 치면서 그 하지 않습니까? 출석 부르거든요. 그런 거 들리죠. 네. 출석 부르는 것도 선생님은 그 좀 그러니까 존칭을 해야 되나? 그렇게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홍강철 어디 있나요?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반말에 여기 있어.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도 비슷해요. 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면 네. 학생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그러면 거죠. 이제 학생들 앉고. 그런 거죠.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김책공대 그 교수가 공문과학자더라고. 그러면 대단히 높은 사회적 그렇죠. 지위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교수 자체도 높은데 그 사람 또 공문과학자던데 야, 저 정도 대단한 사람이 학생들한테 인사하는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거랑 또 하나는 뭐 요거하고는 큰 건 아니지만은 그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쪽 남쪽에 방송국들이 많이 가서 그 찍고 이랬는데 보면은 그때 영상도 그렇고 뭐 요번에 그 인지함이라는 영상에서는 보면은 김책공대 학생들이 교정에 서지만은 한 명도 안 빼고 다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읽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읽어.
내가 그 화면에 딱 캡처한 것 중에는 유일하게 한 명이 책을 안 읽고는 있지만은 들고는 있어. 그것도 좀 독특했고 그래서 근데 그 아까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다 그랬지만은 학생들이 아니라 문화인 것 같아요. 거기도 예를 들면 버스 타려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은 그 버스 타는데 기다리면서든 버스 안에서든 책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양은 가보면 그렇거든요. 지방 도시들은 그런 문화가 많죠. 지방은 너무 책 안 읽어요? 근데 평양에 가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휴대폰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치, 휴대폰으로.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책을 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그 지하철이라면 타고 버스라면 탔는데 책 안 든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지방 사람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평양 가면 책 안 들면 책 들지 않는 사람이 부끄럽다는데요. 그래서 평양에 가도 그 지방 사람이 가도 책을 들고 있는 거죠. 아, 거기 문화가 그러니까. 네, 그 문화가 그런 거. 군인하고 지방 사람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뭐 소설책이나 뭐 책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소설책이라도 들고 있는다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라 창피하긴 한데 거기도 이제 서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사서 보거나 뭐 이런 거. 예, 사기도 하죠. 사기도 하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독자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자증. 예, 독자증이라는 게 그 내 이름 쓰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쓰고 뭐 직업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독자증을 발급받으면 그 무료로 다 이렇게 보는, 예, 무료로 대출 받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 플라톤의 국가론이 북의 도서관에 있냐 없냐 했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 올리셨는데 야, 당연히 있다. 북에서 그 대한민국 소설 황석영의 장길산을 빌려서 본다. 어느 분이 그러셔서 야, 이게 진짜인가? 최고 인민대학 습당에 장길산을 있다. 아, 장길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던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다 배워준다는데 그거. 적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이 철학과 적이 사상과 문화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 거를 일체 공부하지 말면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적에 대해 제대로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이적행인 거죠. 예? 상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우리 고등중학교 때 그 세계문학 시간에 무엇도 배워나면 저 미국 소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것도 다 배운다. 영어 시간에 토마스 C 오도마 네. 영어로 우리 영어 시간에는 모두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딱 들어오면 뭐 sit down please 이렇게 대화 자체를 다 영어로. 네, 영어로 해야 된다. 영어 시간에는. 아니 중학교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 학생이. 예, 고등중학교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인민학교 시절부터 지금은 영어를 배워주는데 우리 때는 고등중학교 올라가야 배웠었거든요, 영어를. 아니 근데 내 얘기는 뭐라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영어 시간, 그러니까 영어반은,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반 따로 있고 로어반 따로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영어반이 우리 학년이 7개 학급이었는데 7개 학급 중에서 5개 학급이 영어를 배우고 2개 학급이 로어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 대체로 비례는 그렇고, 그 북에서 또 이렇게 영어반 다녔는데 영어 공부 잘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어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이 영어 이게 뭐야 이게? 하면 난 너 배웠어. 그리고 또 로어도 물어보면 난 영어 배웠어. 영어 영문학과 나왔지만 나는 문학만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몰라. 그러면 노어 배우는 반은 노어로 또 수업을. 스파시보 다라고 뭐 하면서 대단히 세네. 참 좀 인상적이고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영어 교과서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보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뭐 엉클 톰스 캐빈이라든지 이런 진짜 그 뭐랄까 고전 실제로 뭔가 실생활에 미국 사람들이 볼만한 책들을 그렇게 배우진 않거든요. 너무 이게 학생용 교재용으로 이걸 다운 시켜놔가지고 조금 이게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도 조금 뭐랄까 뭐 수업 문화 일종으로서 왜냐면 학생들이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영어 시간에는 노래도 영어로 부른다. 그러니까 북한 노래를 영어로 바꿔서 부르는데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나는 나란내라는 그 노래 있거든요. 봄이면 사과 꽃이 하는 거. 그때 뭐 I know 하면서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예, 그런가. 그러니까 북한 노래를 영어로 바꿔서. 예, 영어로 바꿔 부르죠. 오. 그 영어로 된 노래도 부르긴 합니다. 근데 그 발음 내 이게 한국 와 보니까 이게는 그 미국 발음 알아못 듣겠는 건 나는. 그러니까 이게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니까 알아못 듣겠더라 보니까. 우리는 영국식 영어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기본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교육은 미국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미국식 영어 배워도 알아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북의 수업 문화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골라주신 뭐 그런 문제식도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북 그러면 되게 딱딱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홍학 씨 말로 내려먹인다 그러죠.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사문화부터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네. 그 공부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급에도 보면 우리 학급이 뭐 한 40명 정도 넘은 45명 정도 됐거든요. 우리 그 남중 때는. 근데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앞자리에 앉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얘들은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뒷자리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앉는 겁니다. 안 하는 친구들이 앉고 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앞에 앉게 되면 주의가 산만하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서로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또 이제 축구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또 하긴 거의 다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축구 싫어합니다. 체육을 싫어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체육을 즐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창문 옆에 앉아서 책상 밑에 볼 놓고 발로 볼을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만 하임없이 다 바라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고. 그게 고등중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문화가 많아집니다. 그 진로가 또 갈리고 네, 왜냐면 그때 대학 갈 사람 그렇죠. 아니니까. 중학교 4학년 때부터 딱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갈라지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 수업하다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보면 부잡스럽게 뒤에서 말세질하고 또 자는 놈 있고 뭐 이렇게 저리 책상에 엎드려 자거든요. 앉아서 자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탈북자 나와 강나라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선생님 말할 때 꼼짝도 못한다고. 아이고 그 강나라는 공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까 오면서 눈에 하나 영상 하나 보니까 네. 뭐 유인이라는 게 나는 남조선이 유인인 줄 알았다고. 뭐 대한민국 유인인 줄 알았다. 아니 예전에 그랬죠. 뭐더라 한글을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 한다고. 그치, 그런 아니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북한 휴대폰이거든요. 네, 지금 갖고 여기. 계신 게 이제 예. 북에서 나온 휴대폰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조선대백과사전에다가 훈민정음하고 치면 나오죠. 훈민정음. 예? 네. 15세기에 창제한 조선인민이 고유한 민족 글자 하고 물론 뭐 무슨 그런 게 있긴 하죠. 근데 이게 훈민정음은 예? 말하자면 이기다. 그 세종실록. 네. 예? 훈민정음은 1944년 1월에 창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실록 1454년 편찬 25년 12월 초에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라고 쓰여져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죠. 훈민정음의 해례본 이게 구체적으로 네네. 나온다는데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워주는 겁니다. 뭐 이게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거 이게 어디 있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 유엔이 대한민국이 유엔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유엔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 배워줍니다. 북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가 공부를 안 한 거 가지고 그 북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거나 이제 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그게 재밌으니까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까르르 그래 뭐 북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요즘 그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스며든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북은 이래 뭐 이상해 뭐 낙후됐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우리가 북의 수업 문화를 얘기하는 북은 당연히 딱딱하지 뭐 움직이면은 두들겨 맞아 뭐 이러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맞았죠. 예, 그 진짜 뭐 두들겨 패고 진짜 그 일제식 문화 그대로 쓰레빠로 때리는 선생도 있었고 그 이제 애들 불러놓고 둘이 서로 막 때리게 하고 그런 건 정말 비인간적인 거는 그건 선생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 그 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라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 뭐 존중해야 돼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북에서는 생각 못하는 거죠. 이렇게 또 싸움 시키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입니까 그게? 이 선생이기 이전에 사람이 아니 사람이 그치, 아니. 사람이 아닌 거지 네. 그거는. 애들 서로 맞대리게 하고 막. 네, 맞아요. 물론 우리들끼리 싸우긴 하죠. 그렇죠. 아, 그러지 뭐 네. 아이들끼리야 뭐. 근데 저 북은 여기처럼 왕따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조직 자체가 있어요. 사라총 조직이라는 게 학교에 가면 사라총 조직, 소년단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는 매주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하게 되고 매일 또 사업총화도 하죠. 하루 사업총화를.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가 그런 왕따 문화를 용납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힘 있는 새끼들이, 힘 있는 애들이 그 힘이 약한 애들을 때리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비판을 받는다는데요. 나중에 총화 때. 네. 그리고 그다음 교단에 올라서서 비판받고 선생님들이 그런 애들을 비판할 때는 그러죠. 니보다 힘이 센 애하고 싸우라니. 그러는 겁니다. 힘이 센 애하고 싸우라고. 약자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학교에서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그렇고 늘 교육을 받는 건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약자하고 싸우면 안 된다. 아 근데 여기도 사실은 예전엔 그런 시기였지. 근데 특히 이게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왕따 문화도 사실은 아주 개인주의화되면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졸고 그다음에 창문 밖만 내다보고 이런 친구는 선생님 나가라 한다 그래요. 볼 가지고 나가라고 나가서 볼 차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이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고등중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은 그 군대 가겠다고 생각한 친구들 있었어. 네. 그런 애들 그냥 군대 가는데 공부를 해서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이러죠. 지금 공부 안 하면 꼭 이제 후회한다 이제. 꼭 후회한다고.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 글을 알고 우리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돈 셀 줄 알고 더하기 덜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아도 이 세상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꼭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군대 갔다가 이제 대학 안 갈 거야? 그러죠. 군대 갔다 제대돼서 대학 안 갈 거야? 그럼 대학 갈 때는 공부를 안 했으면 네 후회한다는데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도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등중학교 6학년 때 우리는 졸업했으니까 네. 6학년쯤 되면 책가방도 안 들고 다녀. 종합 노트라고 네. 노트 한 장에 그러니까 노트 책 하나에 그게 그 모든 과목을 다 쓰는 겁니다 거기다 책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뒷공물에다 딱 차고 그렇게 하고 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교찰 때 딱 정문에 서 있다가 그런 애들 들어오게 되면 야 또 종합 노트 하나야? 야 됐다 공부해야겠다. 아 시끄럽다 막 그래. 뭐 규찰 때도 있잖아. 네, 우리 학생 교찰 때. 그런 거 안 걸려? 아 근데 그런 거는 통제 안 하죠. 그럼 뭐 공부 안 하고 뭐. 규찰 때가 그럼 뭘 주로 통제를? 그러니까 장. 옷차림이 그 저 뭐야 남노한다거나 그다음엔 또 그 지각한다거나 이런 걸 장악하는 거죠 교찰 때가. 그러니까 학생의 조직인 거죠, 학생. 예 그렇죠. 지금 그런데 사라총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뭐 우리랑 유사점도 정말 많고 의외로 참 북은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같이 다 배우고 그러니까 예, 다 배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문이과 나누는 게 어떤 뭐 큰 차이가 있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문이과로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의 어떤 교육 체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하에서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여기 그 인재와 미래 동영상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학생들에게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아마 강철님 말씀으로는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이미 네. 1980년대 컴퓨터 교육을 그 도입했고 그리고 영상들 보면 되게 시설들도 앞서 있고 그리고 이제 강철 씨 북에 있을 때 아이들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영상 뭐라 그러나 비디오 그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 설치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그리고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상당히 민주적이다. 이걸 보면 군대 문화, 학교 문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크게 유행했잖아요. 뭐 유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군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건 다 교육에서의 그 꼰대질 그리고 군에서의 요즘은 진짜 뭐 쉽게도 얘기할 수 없는 뭐 성폭력으로까지는 이런 문화들 다 폐쇄되어 있는 문화들이 지금 말씀하신 생활총화라든지 사로총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대부분 여러분들 좀 반감을 갖거나 저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좀 긴장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사회단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정부와 행정부를 누가 규제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조직들이 많아져야 그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거, 그 속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면 나태해지니까 북의 문화는 수업이지만 상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고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죠. 네. 북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니까 네, 네. 수재들을 뽑아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북은 그런 수재들을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키우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우는 그리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인재들을 잘 찾아내고. 그게 북한의 책이 있거든요. 교육과 인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책을 보게 되면 수재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재들은 어떤 애들이 수재인가 예? 그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애 지금 기억나는 거 있는데 네 가지인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근데 제가 지금 다는 생각 안 나는데 수재를 고르는 어렸을 때 수재를 골라내는 거죠. 네. 그때 그런 애들을 보면 코 많이 흘리는 애들. 내가 코 그쵸. 많이 흘렸는데 어릴 때. 그래서 코 수재. 코 많은 애들이 그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걸을 때 이 엄지발가락에 힘 많이 가는 애들. 그러니까 그건 신발 보면 아는 겁니다. 신발 보게 되면 발 뒤축보다도 네, 네. 발 앞끝이 먼저 달는 친구들. 신발 보면 발바닥 보면 그런 거죠. 그런 친구들. 어쨌든 지금 생각하는데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 한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그 애가 잘하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 얘는 머리 특별히 비상하네. 근데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도 친구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국어 이런 말하면 문과에 이렇게 머리가 빠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과 같은 게 수학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뭐 네. 그러니까 특별히 또 그러니까 누구냐면 김서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북한에 수학 박사인데 그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박사거든요. 걔가 몇 차 방정식 풀이 공식인가 만들어냈거든요. 네. 예, 그건 만들어냈는데 근데 김서인이라는 박사가 그 20대 박사가 됐습니다. 수학 박사. 근데 그 친구가 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이 내막에만 알았거든요. 내막에만 알았는데 그런 20대 수학 박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그렇게 곤란한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교육과 인재라는 그 책을 보고 아 얘가 지금 내막에만 앓고는 있지만 얘는 앞으로 이게 수재가 될 애네. 그러니까 그 등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애들을 국가가 또 뽑아 올려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다 따라가는 거예요 평양으로. 네네. 네, 다 따라 아버지 어머니 있어야 그 애를 잘해오니까 아버지 엄마 그 아들 잘난 덕에 평양으로 올라가서 또 고래등 같은 집을 주는 겁니다. 고대 강실 같은 집을. 네. 예, 거기서 살고 아버지 어머니 직장은 국가가 다 배치해주고 애는 대학에 다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다니고 그런 애들은 입학 시험 안 칩니다. 저리 대학에 가서 교수 박사들이 달라붙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영재교육, 음악, 미술 이런 것들도 유치원 관련 자료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영재 발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 잘하는 애들, 뭐 미술, 어쨌든 아이들의 재능, 어린 그 유치원 때부터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해내는 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 그다음에 그 붓글씨 쓰는 거, 뭐 서예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골라내서 키운다는데 국가가. 아이들의 적성은 다 다르죠. 서예, 뭐 바둑, 악기,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ጭ는 골라내서 그런 키우거든요. 예체능 교육이지 예체능 재능을 발굴해내는 것들. 예체능뿐만 아니라 아이들 어떤 암산자라고 뭐 암기력 좋은 애들 뭐 그런 거 대단하더라고. 암기력 대회 보니까 대단하더만. 네. 그렇듯이 어쨌든 우리가 북에 대한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다 평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이제 교육계에서 많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안학교 붐이 한때 일었는데 사실 성공한 대안학교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이게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될 거고 이게 왜 뭐 특별히 뭐 천재를 키우고 수재를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돈, 운, 부모 이걸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 그리고 특별한 아이는 특별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 아이 입장에 생각해보면 되게 외롭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왜 나만 괴짜인가? 뭐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애들은 다 떠들어. 나는 뭐 축구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또 그 아이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 뭐 많이 보시겠지만 뭐 추적 60분이나 우리 보면 뭐 옛날에 IQ 140, 150이었는데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야 너는 이상해, 넌 괴짜야. 영어로 프릭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북은 뭐 아이들을 모아서 전체주의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럼 대한민국은 그 많은 사교육을 쳐들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바보로 만들고 똑같이 다 의대 가는 바보로 만들고 다 로스쿨 가는 바보로. 그러니까 돈과 운과 부모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저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잔인한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뭐 내가 만약에 이제 그림 잘 그려요. 네. 어렸을 때부터 딱 보면 아 얘는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네. 네. 그러면 그 애는 뭐 로고, 도함수, 미적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수학을 잘해 뭐 합니까? 더하기 돌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산다는데요. 네. 대신 나는 내 특기를 살려서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수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만 딱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재 발굴이에 무척 애를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 같은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또 재능이 있으면 일단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나중에 대학을 간다든지 추천을 받으면 너 생활 잘하는데 왜 그때 대학을 지원하지 않아?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게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렇죠. 너무너무 좀 부러웠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예. 네. 이렇게 그 머리라는 거는 네. 트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늦게 트이는 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 학교 때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정말 공부 잘하던 친구였는데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 대표적으로 써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중학교 4학년, 5학년, 9학년으로 올라가니까 공부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군대를 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군다나 공부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안타까워하죠. 그러다 나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성적은 최고등인데 머리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은 최고등인데 대신 공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다른 친구들도 보게 되면 어렸을 땐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 졸업하면서 보면 특별하게 발전 못해. 그러니까 머리가 트는 시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머리가 빨리 트는 애 친구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다 농장에서 일하다 머리가 트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농사일에 또 이렇게 취미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생물학에 취미가 있는 친구들 그게 사회에 나가서도 꿈은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친구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해주면 또 가서 대학에 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수업 문화를 우리도 조금 좀 배워볼 수 있는 서로 교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한에 가보니까 네.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대학 가서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수, 용, 그 다음에 국, 예? 이거 다 잘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잘하자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뱅뱅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학원 뱅뱅. 나 우리 민지는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해.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네. 야, 공부 못해도 세상 살아가. 네. 커피숍에서 네. 알바를 해도 살아가고 커피 잘 내도 살아가요. 세상은. 네. 그래서 오늘은 북의 수업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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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